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월 중순부터 영상에 이제 반도체를 사야 된다, 2차 전지를 줄여야 된다라고 이제 영상을 계속 올렸는데, 실제 이제 반도체를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죠.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았다가 점차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페어 트레이딩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반도체를 계속 끼워 넣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제 먹은 거 줄이나 이런 고민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를 사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거는 이게 업종의 어떤 쏠림을 대표하는 게 이 붉은색이 올라가면은 이제 특정 업종으로 이제 쏠린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목끝까지 차면은 이제 반락을 하게 되거든요. 떨어지게 되면은 이 특정 업종의 쏠림이 완화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업종 강도 지수가 이제 꺾이고 살짝 꺾이기 시작할 때부터 또는 이쯤에 이제 들어갔을 때가 이제 3월 중순이거든요. 그래서 3월 중순에 특정 업종 강도 지수가 굉장히 쏠려 있는 상황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어떤 상황, 그러니까 업종의 쏠림이 완화된다는 것은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로 한번 플레이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산업활동 동향에서 생산 지수가 1월 달에 반도체 생산 지수가 떨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업종 강도 지수가 정점에 이르는 것 같다. 단기 정점에 이르는 것 같다. 그렇다면은 업종 강도 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다른 업종으로 순환매가 돌 수 있다는 것이고, 2차 전지가 좀 주춤할 것 같은데, 2차 전지가 주춤할 것 같다고 이제 생각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그 양극재의 그 10일치에, 또는 지금 현재 이건 20일치인데 현재 양극재의 3월달 들어서부터 수출이 전월 대비해서는 좀 슬로우해진다. 그리고 양극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구체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 전구체 수입도 좀 슬로우해지는 것 같다. 심지어 중량으로 보더라도 일평균 중량이 전월 대비해서는 좀 빠지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D램의 어떤 수출 중량을 보게 되면 전월 대비해서 일평균 수출 중량이 반등을 했고, PCB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FPCB가 좋아지고, MLCC가 좋아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IT 쪽에서의 좋아지는 것, 중국의 어떤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D램이 반등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 결국 반도체 쪽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잘 반등을 했고, 반등할 때의 플레이는 가급적 이제 페어 트레이딩 전략을 많이 썼습니다.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던 게, 일단 지금 미국의 어떤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결국 반도체법도 같은 규제에 까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21일에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이 세부 조항을 발표를 딱 하니까 이게 한국에 불리할 거야, 불리할 거야, 불리할 거야 했는데, 발표하니까 이제 악재가 이제 더 이상 아니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고, 반대로 저는 이제 이 CRMA가 그 유럽의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호재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CRMA가 3월 중순에 일단 모멘텀이 소멸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3월 31일에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서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이 발표가 되고, 저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단기 모멘텀은, 정책적 모멘텀은 좀 소멸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업종 강도 지수가 충분히 전저점 수준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그 반도체를 계속 포트폴리오에 홀드할 생각이고, 홀딩할 생각이고, 이 반도체를 계속 이렇게 그 페어 트레이딩 관점으로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걸로 갈아 끼우는 전략을 이제 할 생각입니다. 우선은 최근에 계속 플레이 할 때는 그 페어 트레이딩으로 이제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나마 이제 그냥 인사이트의 어떤 개념으로 좋아서 넣었던 거는 프로브 카드 퀄 인증, D램용 프로브 카드 퀄 인증이 있었던 TSE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종목을 굉장히 저는 반도체를 많이 끌고 갔었어요. 그 다음에 그 여기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가 굉장히 극단값으로 이제 치솟다가 급락을 해서 극단값으로 가길래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로 얼른 갈아타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좀 반등을 해서 이제 한 노란색 볼이 한 4개, 5개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여기 이제 과거의 어떤 평균적인 어떤 노란색 불까지 올라가지 못한다고 보고 또 바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테크윙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극단값에 있던 것들을 어느 정도 끌고 올라올 때 노란불이 많이 들어올 때 정리하고, 테스도 이제 노란불이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갔는데 테스도 플레이 했었고, 원익 IPS도 이제 한 그 노란불이 한 요 정도 수준에 있었는데 중간까지 올라오니까 또 정리하게 되고, 월덱스랑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도 이제 극단값에 있다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 0.50 밑으로 요 수준에 있다가 이제 또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니까 평균적인 어떤 회귀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한솔 케미칼은 일부 이제 요거는 이제 들고 있죠. 들고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주황색으로 이제 석칠할 건데, 한솔 케미칼은 이제 과산화수소도 좋아지고 하니까 원가가 천연가스가 연동이 되는데 원가도 많이 빠졌으니까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영상도 이제 올려놨었었는데, 다행히 이제 최근 한토증권에서 탑픽으로 이제 뭐 미시면서 오늘 이제 많이 이제 3월 30일에 장중에 많이 급등을 해서 이제 노란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제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불이 한 2개쯤에서 지금 한 방에 이제 3개까지 더 들어와가지고 5개로 불이 들어와서 이제는 이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한 중간쯤 가게 되면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대덕전자랑 심택에서 저는 이제 심택이 제일 좋다. 심택 정말 극단값이었다. 이제 노란불 한 개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덕전자 심택 계속 좋게 보고 있고, 월덱스랑 원익QNC도 좋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불이 계속 들어오면서 월덱스랑 원익QNC의 주가 괴리를 점점 좁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급등하길래 SFA 반도체를 한번 보자 라고 이제 그 텔레그램에다가 채널에다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직까지도 하나마이크론이랑 SFA 반도체는 극단값에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들고 있을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랑 SFA 반도체도 상황이 한 0.7쯤 되는데 상대적으로 SFA 반도체가 못 올라갔다. 그리고 GST랑 유니셈이 이제 비슷한 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노란불이 한 요 정도 있는 극단값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노란불이 더 들어오면서 중간으로 어느 정도 이제 회귀가 되고 있는 어떤 구간입니다. 그리고 뭐 인텍플러스는 저는 플레이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플레이 하지 않았으니까 색을 지워서 뒤로 좀 밀어 넣어야겠네요. 뒤로 좀 보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은 수주장고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수주장고가 그 QOQ로 그 굉장히 증가했고, 과거 신고가에 있었던 시절에 수주장고만큼 들어와 있는 상태에다가 이게 이제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그나마 한미반도체랑 좀 유사하더라고요. 0.7이니까 상관관계가 높긴 한데 여전히 이제 상대적으로는 덜 오른 상태다. 그리고 당일에는 넥스틴도 보니까 나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넥스틴도 수주장고 보시게 되면은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수주장고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넥스틴도 극단값에 이르러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좀 플레이를 해야 되겠다. 0.7의 어떤 상관관계더라고요.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할 때 이제 뭘 고민해야 되냐면 이 괴리가 좁혀질 거냐. 예를 들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규제 때문에 좋았었지만 일본의 규제가 이제 풀리게 되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센티가 좋진 않으니까 이게 괴리를 좁힌다 하더라도 이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걸 염두에 두어야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펀더멘털 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제 탄력적으로 좁히지 못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전환 사채가 전환 청구된다거나 유상증자가 있다거나 이렇게 희석 요인들이 있는지, 주식 간의 어떤 희석 요인들이 있는지, 또는 이제 뭔가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이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 넥스틴도 중국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당일 이제 제가 이거를 또 플레이하게 되면서 좀 고민해서 봤던 것들이 뭐 텔레그램 채널에도 이제 제가 그 카페라떼 회원분들이 있는 텔레그램 채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이투자증권에서 쓴 내용이 있는데
KLA가 일부 장비에 대해 수출 규제 받으면서 넥스틴도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걱정을 했었고, 그러나 넥스틴은 이제 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30나노 이상의 레거시 공장에 사용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서 수출 규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의 어떤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중국 정부가 레거시 구형 반도체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에 돈을 이제 주고 열심히 이제 뭐 키워보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이 SMIC나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장비가 오더가 들어올 수 있는 넥스틴도 뭐 상황상으로는 괜찮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것도 여전히 한미 반도체랑 넥스틴이 괴리가 지금 좁혀져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괴리가 줄어들면은 주식 비중을 반도체를 이제 조금씩 날려가든지 종목 수를 줄여 나가든지 비중을 줄이든지 할 건데, 일단 이게 그 붉은색의 업종 강도 지수가 한 이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반도체는 대부분 1단락으로 일단 정리를 좀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시장이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걸 한 4월 중순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4월 중순쯤이면은 이 붉은색이 그 시장에서 생각하는 만큼 충분히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게 떨어진다는 거는 충분히 순환매가 일어났고 다음번 어떤 시장의 쏠림을 걱정해야 된다라는 거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현금을 좀 들고 있어야 되고, 이게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장이 좋다, 가만히 있어도 내 거 들고 있다 기다려 보면은 올라간다, 이런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의뢰 지수가 상승하더라고요. 이게 코스피 지수고 코스닥 지수인데, 이게 2023년 2월은 이례적으로 이제 코스닥 지수가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게 쏠림이 굉장히 극대화되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똑같은 게 언제 있었냐면은 2021년도 11월에 메타버스가 상승할 때도 지수 상승하면서 뭔가 이제 이 쏠림 지수도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때는 지수가 상승 정도는 아니었고, 물론 이제 메타버스가 시가총액이 크지 않으니까 코스닥 지수가 이제 약간 횡보하는 듯이 이렇게 되는데, 이 쏠림 지수가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쏠림 지수가 올라갈 때는 내가 주도 종목을 못 고를 가능성도 있고, 내가 가지고 주도 종목이 아닌 것들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오히려 유리했었고, 요렇게 이제 업종 강도 지수가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주식을 좀 많이 들고 있고, 내가 들고 있다 보면은 내 거가 오르는 어떤 상황이 오기 때문에 참 주식하기가 좋은 시절은 업종 쏠림이 완화될 때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업종 쏠림이 완화됐고, 한 4월 중순쯤 되면은 업종 쏠림이 굉장히 뭐 많이 이제 완화되는 어떤 상황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시장이 조정이 되면서 업종의 쏠림이 발생하든지, 이렇게 시장이 조정이 되면서 업종이 쏠림이 되든지, 또는 시장이 조정이 아니라면 이렇게 이제 2월달처럼 뭔가 주도 업종이 생기면서 일부 업종만 올라가든지, 그렇다면 만약에 4월 중순 넘어서 일부 업종만 올라간다고 하면은 일부 업종을 사기 위해서는 현금을 좀 들고 있어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일부 업종만 올라간다는 거는 내가 원래 들고 있던 반도체들도 한 4월 중순부터는 가격 조정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일단 이 지표상으로는 4월 중순까지 반도체를 계속 이제 페어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하는데, 그 매매가 끝나고 나면은 일단 4월 중순부터는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겠다.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이유는 시장이 조정이 나오거나 또는 새로운 주도 업종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현금을 한 30% 들고 있어야 뭐 주도 업종이 발생하면 그 주도 업종으로 따라 붙든지, 그게 아니면 그 시장 조정에 대응할 수 있는 현금 확보가 될 수 있겠죠. 때마침 이제 4월 중순쯤에 보면은 폼씨의 의사록 공개가 있고, 그다음 FOMC의 의사록 공개도 있고, 물가지표 발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또 그 매크로 환경에 노출되는 게 4월 중순부터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월 중순 넘어서부터는 이제 반도체 시세의 어떤 흐름도 관찰을 하면서 페어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느 정도 괴리가 많이 줄어드는 종목들은 차츰차츰 비중을 좀 줄여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만약에 이제 또 새로운 업종들이 다 등장을 한다면 이제 모멘텀이 있는 것들을 계속 끌고 가야겠죠.
이제 반도체는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가 올라가고 2차 전지가 다 올라갔단 말이죠. 결국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웬만한 것들이 올라가면 이게 시장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은 다른 업종들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4월 중순에는 새로운 업종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게 어쩌면 뭐 제약바이오, 건강관리일 수도 있죠. 굉장히 이제 눌려 있었기 때문에. 또는 이제 뭐 세부적인 어떤 종목들로 뭐 삼성의 어떤 뭐 로봇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기업들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이제 우주 관련된 모멘텀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이제 애플 관련돼서 뭐 제가 조금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듯이 뭐 XR 기기 관련된 모멘텀이 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이제 다음번 쏠림으로 될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또는 반도체가 여전히 요게 이제 4월 중순까지 4월 중순까지 이제 쭉 내려오면서 시장이 따뜻하게 반도체들이 막 순환매되면서 좋게 올라가다가 이제 또 업종 강도 지수가 막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정말 이제 2차 전지가 더 조정이 나오면서 반도체로 또 쏠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추세, 지금 이 트렌드는 반도체가 막 순환매로 올라가고 2차 전지가 이제 삐걱삐걱 되고 이 트렌드는 일단 4월 중순까지는 지속될 것 같다. 이 업종 강도 지수가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는 저는 계속 반도체를 페어 트레이딩 관점에서 덜 오른 것들 갈아 끼워가면서 매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좀 확보한 다음에 어디로 시장이 흘러갈지 그러니까 시장이 흘러갈 수 있는 것들이 건강관리일 수도 있죠. 학회 모멘텀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 관련된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스타링크도 2분기에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나로호도 2분기 때 뭐 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애플의 XR 기기 공개 WWDC 23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시장에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골고루 좀 뿌려놨다가 비중을 이제 어디로 흘러가는 비중이 이거다 하는 비중에서는 이제 또 그쪽으로 쏠려서 들고 가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반도체를 계속 유지하다가 이쯤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현금 좀 확보하고 씨 좀 뿌려 놓으면서 우주도 씨 뿌려 놓고 건강관리도 씨 뿌려 ABL 바이오 같은 이제 이 바이오 회사도 씨 뿌려 놓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애플 이런 쪽에도 뭐 뉴플렉스나 LG노텍 이쪽에도 씨 뿌려 놓은 다음에 상황 보면서 뭐 치고 가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중우장대 그 중국의 어떤 경제 지표가 아시다시피 3월 31일에 PM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2분기 때는 1분기 때 대비해서 그 중국에서의 경제 정책이 더 좋아져서 실제로 이제 뭐 굴삭기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 쪽에서 모멘텀이 또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살펴보면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4월 중순까지는 어쨌든 반도체 계속 포트폴리오에 많이 끌고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